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리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더니 바로 옆 다산 신도시에 호가가 1억씩 오른 물건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건데요. 다산 신도시 외에도 화성 병점 그리고 오산시에도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진 물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규제가 나오면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 우리 시장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이런 시장 속에서 혼란스러우시다면 그 고민들은 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무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비가 제법 왔습니다. 자, 이제 장마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알찬 부동산 정보가 가득 담긴 저희 무엇이든 부동산 고민 물어보세요 코너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더위가 또 하나의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다니기 너무 답답하고 또 꿉꿉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세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문자 주신 사연 먼저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924번 쓰시는 시청자분 문자 사연인데 안양시 비산동의 자이 퍼스니트 조합원입니다. 내년 27년 12월에 입주인데 이 입주권을 팔고 34평 비산동 관악타운 부영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지 아니면 자이 퍼스트니로 입주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갖고 계시는 상황에 이걸 그냥 빨리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근처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실지 아니면 이걸 끝까지 들고 가서 입주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최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입주를 할까? 또는 또 다음번 한번 갈아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내용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안양 비산동 쪽 얘기를 보셨어요. 근데 문의 주셨던 아파트가 평촌 자이 퍼스니티 아파트. 요게 3호 아파트 재건축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700여 세대, 상당히 대단지입니다. 자, 근데 포인트를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현재 요게 일반 분양을 이미 마쳤고 올해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반 분양을 마쳤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가가 대략 얼마였는지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아마 84제곱미터가 대략 12억 선, 13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일반 분양이 됐는데 최근 입주 전에 분양가 매매 호가가 지금 16억 선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 입주 전인데 지금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대략 한 4억 정도가 이미 미실현 이익이 지금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변에 비산동 주변을 보잔 말이죠. 자, 이제 경강선 공사 중이고 좀 월판선 호재가 있고 여기에서 이 평촌 자이 퍼스니티 아파트 재건축 마무리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들을 좀 보자면 어떤가요? 이 아래쪽에 관악, 부영, 또 성원 이런 데들은 통합 재건축, 정비 사업 움직임의 초기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 여기는 호가가 지금 자이 퍼스니티 우리 문자 질문 주셨던 시청자분의 비교 매물로 보기에는 사실 요건 가격대가 좀 많이 낮단 말이에요. 예, 대략 9억에서 10억 정도. 자,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지금 현재 비산동 전체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아래쪽에 일군을 제외한 자이 퍼스니티가 비산동 쪽에서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입주 후에 아파트의 균질성 신축 대단지의 프리미엄 효과를 가지고 어떤가요? 대장단지,
대표성을 띈 단지로 도두말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단지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섣불리 갈아타기보다는 또 갈아타려는 단지가 아래쪽에 관악 부영 쪽으로 옮겨가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추이를 좀 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이동하지는 말자, 조금 더 지켜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아마도 더 오름폭이 클 거다라는 말씀을 돌려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다가 언제든 또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앞으로 잘 될 건지 고민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들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네. 자, 매주 목요일, 토요일 저희 세미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하셔서 자리가 꽉꽉 찹니다. 자, 방금 질문 주셨던 이런 내용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갈아타기,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똘똘한 한 채의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위한 똘똘한 징검다리를 딛고 가는 전략. 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로 묶어가야 될지, 또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 재개발 선점 초기 투자로 가야 될지, 개별 상황에 맞는 개별 상담까지 저희 세미나 이후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그래서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아직은 내일 좀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세미나 자리에 가서도 또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안에서 전문가와 함께 좀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1대1로 대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히 부탁드려요. 네. 정해진 시간에 세미나를 들으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진단과 재개발 선점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 세미나도 많이 오시지만 사실 금액대에 맞춰서 1억대, 또 2억대, 또 3억 이하대로 가장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주택 숫자, 그리고 세제 혜택과 규제에 맞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은 역시 시간 예약을 잡고 오시는 개별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안내되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SNS나 경제 관련 커뮤니티에는 어제 있었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이야기로 거의 도배가 됐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7.23 부동산 대토론회, 과연 그 토론회에서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진행되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많이들 시청하셨을까요? 자,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부동산 관심 많으시니까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좀 보면 어제 내용을 보자면 아무래도 원래 크게 테마는 공급과 규제가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큰 테마였던 것 같아요. 공급이라는 건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절실하게 기울어져 있는 서울 부동산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급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범위 있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당면과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역시 규제책이 강하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과 규제의 밸런싱과 관련된 얘기들을 어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보자면 크게 지금은 공급 확대에 포커싱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명제였던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공급 확대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 우선은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슈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나 비아파트 부분, 아파트가 아닌 특히나 빌라 다세대, 또 오피스텔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특히나 정비 사업 활성화, 왜 지금 빈 땅이 없잖아요. 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곳들에. 그리고 그 외 실수요자에게 이어지는 금융 지원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자들, 즉 내가 투기성이 아니라 실제로 1주택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곳에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 있어서 맞춤할 수 있는 그런 공급 형태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제 얘기하고자 했고,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어제가.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사실 볼 수가 있었죠. 어떤 내용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공급책, 그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죠? 규제죠, 규제. 규제. 자, 공급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공급은 확대해야 되는 것은 쟁점이고, 금융과 세제는 규제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금융 쪽은 사실 법 개정이 없어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세제 부분들은 이제 점점 자, 어제 대토론회, 또 그 이전에도 토론회. 자, 뭔가 좀 쇼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세 저항을 조금 낮춰보려는. 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자, 세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금융과 세제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 공급 확대는 역시 가장 이슈가 된 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추가 완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당면 과제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컸어야 되는데 어제 좀 포커싱이 됐던 것은 요 아래쪽이었던 것 같아요. 세제. 자, 크게 어떤 거죠? 세 가지잖아요. 거주하지 않는데 1주택 보유하고 있는 분들 과세하겠다.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억이 고가주택인지 50억이 고가주택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유세, 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세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는 바와 또 실제 거래세와 또 보유세 간에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계치들이 여러 번 뉴스에도 나오고 또 다른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OECD 평균 국가, OECD 국가의 평균이죠. 지금 보유세는 저희 나라가 조금 낮은 부분들이 많은데 거래세는 다소 좀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보유하고 있으니 보유세를 내는 경우는 많은데 거주 이전의 자유, 즉 특히 시세 차익을 보더라도 사실 그 부분을 양도 차익으로 다 내고 나면 다음 급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어떤 의미냐? 둘 중에 하나는 좀 놓아주는데 지금 저희는 거래세도 만만치 않은데 보유세가 낮다고 해서 보유세까지 높여버리면 어떻게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충이 된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의 1순위는 뭐였다? 공급이었다. 근데 공급은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단기 공급이 부족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라라는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왔고, 금융 쪽에서는 뭔가요? 지금 대출 한도를 지금도 묶었는데 팍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지금 실질적으로는 6억이지만 시중은행에서는 또 3억으로 묶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부자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금 부자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사실 어제 내용 중에서 얘기가 그래도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고가 주택의 보유세 현실화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사실 이런 보유세 현실화가 제일 어제 조금 화두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보유세 세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전세가 귀해서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세 매물이 귀해서 전세가 오르는 현상보다 이 부분이 지금 더 당장 피부에 와닿는 넥스트 다음 버전은 월세 가격이 더 현실화된다. 더 높은 월세 가격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월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들. 자, 이유 이런 부분들인 거죠. 보유세가 현실화된다는 얘기는 전월세로 결론적으로 전가한다. 즉 집주인 임대인이 올라간 보유세를 그대로 그들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유세는 누가? 자,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는 상황들이죠. 세금을 어떻게 집주인이 다 내겠어요? 세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세를 놓았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들이 크게 공급책, 금융,
그죠? 세금 규제 이런 부분들 세 가지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제 포커싱은 조금 규제 쪽에 좀 무게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졌어요. 자, 전망이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급책은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최근 우리 어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비아파트 실제로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책 중에 하나로 실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일조권 완화, 즉 조금 더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세대수와 넓은 빌라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혜택들, 이러한 계류되었던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최근 어제 통과가 되었고 공급 속도가 또 개선되는 부분들, 또 이주비 대출의 조건부 완화와 같은 전반적인 공급책에 대한 우리 드라이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걸릴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볼 수 있었고요. 요건 조금 보였고 실제로 많이 보였던 건 우리 세제 개편안,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미리 포석을 너무 많이 깔아놓는 것 같아요. 자, 세금을 좀 높게 걷겠다라는 부분들. 자,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또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특공에 대한 혜택을 얼마만큼 축소하는지. 자, 7월 말 8월 초 이런 형태들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전환을 하면서 수요 공급이 지금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월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월세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금융책 중에서도 이렇게 청년이나 무주택자 지원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좀 있진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토론회에서 쭉 전후로 국민 요구 우리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첫 번째로 비중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 확대. 자, 지금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곳, 오히려 수요가 몰려드는 곳 어디죠? 자, 직주 근접이 모여드는 곳. 자, 직주 근접이 모여들면서 문화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이러한 지역에 더욱 수요가 몰려드니 그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자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부동산 역시 세제 개편. 자, 이 부분을 상당히 과세책으로 좀 더 과세하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자, 아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주택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의견을. 자, 그래서 종부세랑 보유세 개편안이 검토되는 부분들이 역시 세제 쪽에 나왔던 것 같고. 자, 공급 측에서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비 사업과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실수요자 대출 지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는 LTV 대출 총량과 DSR 지금 현재 총 소득 대비 얼마나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사실 다 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은 후자 DSR을 보는 부분들로 더 포커싱을 맞추고 LTV 쪽은 조금 풀어주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렇게 공급 금융 세제로 어제 크게 파트를 나누어서 했지만 아무래도 보유세 부분들, 세금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기 위한 먼저 보여주기식 포석 쇼잉 부분들이 조금 더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은 공급과 규제책에 대한 부분들은 늘 밸런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 늘 움직임을 체크하고 다음에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토론회였는데 그런데 그 세금 이야기는 사실상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토론회를 보셨던 분들은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인센티브 이야기, 공급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도 함께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지 소액 선점 투자 시리즈 다른 사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 시리즈 11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시청하시면 아마 그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해주시죠. 네, 너무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흐름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너무 폭발적인데 그 규제가 강하게 걸리다 보니 그 드라이브가 반사이익적으로 비아파트, 미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선점하는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거대하고 강하고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큰 틀 아래 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저희 방송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광진구 특히나 자양권 또 구의권 또 중곡 이런 지역들 지금 광진이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내에서 4대 권역과 4대 축으로 지금 주거정비 사업 또 상업 문화 또 산업 축의 여러 혁신들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도시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흐름을 읽고 내가 그 다음 스텝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쪽이 매우 그 지금의 흐름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내용 중간에도 특히 아직 발굴이 다 되진 않았지만 이런 지역들 체크해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제가 귀뜸을 드리니까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서울 아파트 34평 평균 매매가를 좀 보자면 평균 매매가는 지금 벌써 17억 선 자, 많이 올랐습니다. 자, 특히나 그중에서도 용산이나 특히 성동구. 자, 그런데 이제 마포구를 앞지르는 우리 광진구의 집값 흐름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왜 아파트 시세 흐름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 정비 사업의 결론적인 우리의 1차적인 미래 가치를 미리 평가하는 기준.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단순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의 시세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형태 미리 좀 봤고요. 자, 2040 광진구 재창조 플랜. 오늘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자, 광진구 전체로는 지금 우리가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의 세부 구역들. 자, 자양동 모아타운, 또 자양 4구역, 그렇죠? 또 구이동 모아타운, 군자동 모아타운, 또 중곡동, 또 그리고 화양이나 어린이대공원 위 아래쪽으로도 지금 시작되는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죠. 다양한 재개발 형태로. 과연 그것이 그냥 일부 구역구역별로의 난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 재창조 플랜의 큰 틀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플랜을 이해하고 내가 그 다음에 선점해야 되는 지역은 어딘지를 보잔 말이죠. 자, 광진구 재창조 플랜 쪽은 자, 내용을 보시자면 2040년까지 정말 큰 부분들의 미래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자,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얘기는 뭐죠? 가장 중요한 일자리 그리고 그냥 무조건 아파트만 많이 짓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문화와 상업,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자, 이런 쪽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구의역, 또 동서울 터미널, 복합 개발들, 자, 업무 상업 중심지 조성을 먼저 해야죠. 자, 지금 부동산은 어디가 오르느냐를 먼저 딱 찝느냐. 자, 그 기준이 되는 건 일자리와 새로운 문화 여가 시설이 어디에 들어서느냐라는 부분들. 즉 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뒤에 집값이 따라가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한강변에 대한 주거 벨트를 강화시키겠다. 자, 용적률 인센티브 더 주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지금 광진구처럼 자, 광진구 또 예를 들어 동작구 또 은평구 이런 지역들 보시면 상당히 구에서도 이 재개발 주거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분들이 상당히 여럿이 이 일을 맡아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추진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시너지를 함께 내면서 미래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여기 보이시죠?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자, 동부와 북부로 나누어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광진구의 앞으로의 미래 도시계획 플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중심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심 입지라고 그러면 뭘까요? 자, 일단 강남권과 잠실권은 누구나 선호하는 강남권의 최상급지예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다리만 건너면 어떤가요? 바로 성동, 성수동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바로 오늘 얘기하는 광진구가 있죠. 광진구에는 대학교가 건국대와 세종대학교가 지하철역을 탁 붙여가지고 있어요. 자, 자치구별로 종합대학 수를 보니까 우리 광진 마포구도 적지 않네요. 자, 2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중량천과 한강공원, 자, 내부와 외부에 자, 한강벨트와 천을 같이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히나 한강변에 대해서는 이동성을 확장한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대해서는 한강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라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강뷰에 가까이 있는 단지들은 제법 있죠. 자, 한강변에 가깝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동성의 확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찌 볼까요? 우리가 자양동 또 광진구에서 바로 철도교통이 아니라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 직장에 출퇴근을 할 때 우리가 한남동을 가던 또 여의도에 출퇴근을 하던 자, 위쪽에 있는 시내 쪽에서 순환도로까지 내려오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한강변은 바로 올림픽로, 강변북로를 바로 올라탈 수 있어요. 자, 이동성에 대한 확장이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고 확장성이 넓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한강변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왜?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는데 한강을 끼고 위아래로 순환대로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가는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들.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주거 정비 사업 또 복합 정비 사업. 자, 아파트만 그냥 무조건 막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균형 발전을 짓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책은 어떻게 되느냐? 4대 축,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보겠다. 자,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뭔가요? 당연히 정주 여건이 개성된 주거 정비 사업을 통한 고급 주거 타운. 자, 쾌적하고 편리한 고밀도 아파트 주상복합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 현재 지금 인프라로 갖고 있는 대학, 공원, 한강변 등을 이용해서 매력 있는 도시 공간들을 창출하고 거기에다가 이젠 뭐죠? 일자리들이 좀 들어가줘야죠. 이런 내용들 함께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4대 축이 어딜까요? 4대 축이. 자, 4대 축은 크게 산업지원축, 그리고 첨단산업축, 그리고 창조문화 혁신축, 이렇게 4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가지를 보면 가운데 어린이 대공원이 있네요. 그죠?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뭐가 있죠? 다들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많이 하는 한강 벨트 라인 쪽에 자양권역의 개발이 있습니다. 요 자양권역과 특히나 위쪽에 중곡동 그리고 구이광장권역 이런 라인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거 중심 벨트로, 그리고 요 안쪽으로 어떻게 돼 있죠? 자, 축 내부에는 조금 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라든지 산업지원축과 첨단산업지원축들이 함께 몰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들. 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더 많이 짓겠다. 자, 우리 주거지 특성별로 정비수단을 마련한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지역 자원, 지금 있는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죠. 대학교도 2개 있고 공원도 있고 한강변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내부로, 그렇죠? 산업을 조금 더 특화해보자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정리가 되어 계실 것 같아요. 4대 축을 보았다면 지금은 이제 4대 권역을 한번 보잔 말이죠. 자, 광진구의 미래 재창조 플랜 중에서 이 4대 권역이 어떠한 형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미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어서 이미 빌라값,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오를 지역들을 조금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화양 군자권역, 그리고 자양권역, 구의광장권역, 준공권역 네 가지로 지금 나누었는데 자양권역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양권역은 어떤가요? 우선 한강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의역 일대 4차 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런 구의 자양 ICT 첨단 업무 지구와 한강 벨트를 낀 주거 중심이 같이 돋보일 것 같고요. 구의 광장권역은 제일 들어오는 게 뭘까요? 자, 동서울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우리 신세계 스타필드 권역부터 해서 복합 개발한다고 이미 확정이 됐어요. 자, 이런 라인들. 역시 한강변의 확장성까지. 자, 이 두 개 구역을 봤다면 중곡은 어떤가요? 중곡은 무엇보다 가장 큰 의료복합단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의료 특화 거점으로 중심을 하겠다. 그리고 중공권역 요 라인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어떤가요? 상당히 많은 신통, 공공도심복합, 정비사업들의 움직임들이 요즘 최근에 아주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중고, 구의, 자양에 비해서 화양, 군자 쪽이 오히려 어떤가요? 이미 유휴부지도 있고 저층 저밀 빌라촌도 있고 어린이 대공원과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데 아직 주거 중심으로의 개발이 조금 좀 미흡하다.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다. 이런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광진구의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로 나아가보자. 자, 같은 얘기지만 이 부분은 구역을 산업별로 한번 나누어 본 거예요. 자, 한강변 주거지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어디죠? 자양동 한강변. 여기에서 주거정비 마스터 플랜. 자, 자양과 이어서 구의 자양 쪽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첨단 업무지구.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주 여건, 자, 일자리와 산업, 문화 그리고 병행해서 밸런싱을 맞추고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가 마무리되어야 완성되어야 정말 가치 있는 도시가 되고 거기에서 실제 지금 시세 가이드라인이 높여지고 있는 광진구의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이 하나, 두 개 더 점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위쪽에도 역시 뚝섬 중심으로 쭉 라인이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자, 광진구 쪽이 매우 면적이 넓고 그 면적이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서 저층 저밀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포텐셜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또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바로 청년 창업 벤처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건대입 구역 이미 지구단위 개발 계획 되어 있고, 자, 우리 화양 2지구 같은 경우 또 위에도 군자동까지 이런 라인들 함께 주거 정비와 또 한강변을 활용해서 산업화까지 같이 맞물려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큰 그림에서 그 다음에 구역을 조금 더 미리 선점하는, 미리 지금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실제로 광진구의 구청장께서도 지금 민선 9기의 핵심 정책 방향이 무엇이냐? 정책 방향이 뭐예요? 바로 여기 포인트가 있잖아요. 대규모 정비 사업은 주거 사업가가 전담을 하고 모아타운과 소규모 정비 사업 신설 예정인 모아주택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 지금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이렇게 주거 정비 사업의 형태별로 담당 주무관 연락처들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도 궁금한 부분들,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문의를 하면 명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답변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의지가. 예. 그런 내용들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자, 아까 4대 권역 포함해서 조금 더 권역을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우리가 자양동 권역, 그렇죠? 자양동 권역 어때요? 재개발 트렌드에서 제일 핫하게 아직 아파트가 되기 전에 이미 1, 2억대 빌라가 14, 15억까지 충분히 시세가 난 우리 요 라인들, 그렇죠? 그리고 한강변 라인들, 그리고 성수동에서 지금 크게
재개발의 메가 트렌드의 핵심. 자, 성수에서 이어진 불길의 전이 자양동으로 옮겨갔어요. 자, 자양동이 가니 이제 구이동까지 갔습니다. 구이동 갔으니 이제는 능동, 중곡 올라갔어요. 자, 이제 군자와 화양동이 포지셔닝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저층 저밀 주거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재개발의 물꼬가 강한 모멘텀으로 들어온 시기다라고 몇 차례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광진구의 재개발 주요 산업의 구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 보려는 곳들은 무엇보다 우리 성동구에 앞으로 이미 시공사들도 선정되고 이제는 정말 60억, 7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큰 시세 가이드라인의 이미징을 보여줄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죠. 바로 그 오른편이 어떤가요? 우리 자양 4동 A구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6, 7년, 5, 6년 전보다 시세가 5배, 6배가 오른. 자, 이제 추진의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단계예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2, 3년 전부터 투자해 보신 분들, 자, 아직 미실현 이익이지만 지금 빌라 호가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양동, 한강변, 모아타운, A, B, C 구역들, 그리고 그 위쪽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진행되는 신통과 모아타운들. 자, 이쪽 라인들은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어떻죠? 이제 그 다음 관심을 많이 받아서 여기도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구의역 위쪽에 구이동 재개발군들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까지 올라갔느냐? 자, 신속통합기획과 도심공공복합개발, 그리고 역세권 중심의 개발과 이어서 매우 동조효과,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죠. 하나의 재개발이 아니라 여럿이 묶어서 진행하는. 자, 이제 시세도 상당히 많이 속도감도 빠르게 초기 구역들이지만 이제는 니즈에 의해서 전반적인 저층 저밀 주거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광진구의 한강변에서 구이동, 중곡동,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가격대로 그리고 맨 처음 들어갔었던 투자 심리의 기준 순서대로 임의로 구분을 좀 해본 겁니다. 자, 그 뒤에는 어떤가요? 자, 이 아래쪽을 좀 보잔 말이죠. 이제 지금은 충분히 초기이지만 요즘은 초기가 중인 설명회 좀 하고 동의서 연번 동의서 걷는다 그러면 이미 상당히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의 시세가 보여지는, 즉 1억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소액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곳에서 이제는 26년 하반기에 뜨거운 화두가 될 수 있는, 자, 역세권 500m, 그리고 간선도로 3만에서 6만 제곱미터 20m, 도로 접도율과 노후도를 갖추고 무엇? 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 지금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500에서 700%까지 줄 수 있는, 역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우리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 자, 용적률 완화를 주니 더욱더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딜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 중에 가운데를 좀 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건대 입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예, 건대 입구를 중심으로 우리 이런 라인들, 자, 화양과 군자의 요 라인 위 아래쪽으로 어떤가요? 여기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건대 입구 여기 지나가고 있고 어린이대공원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바로 그 위 아래쪽으로 이제 여기에서 가깝고 정주 여건과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입안 노후도 주변 여건을 갖추고 초기에 가능성이 있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초기 움직임의 세팅을 준비할 만한 여건들이 갖추고 있는 이런 지역들, 우리가
충분히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크게 보면 지금 서울 동북 서남권 중에서도 큰 그림 내에서 자양과 또 우리 요 라인 구리 또 군자 능동 요 라인 군들을 보면 어떤가요? 자, CBD, YBD, GBD, 자 용산까지 4개의 중심 업무 권역과의 접근성이 사실 상당히 좋아요. 전체 지도를 봤었을 때는 사실 지금의 분위기는 전통의 빅4라고 볼 수 있는 마포 용산이나 또 방배 사당 그리고 자양 성수 최근에는 우리 잠실 쪽 라인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이런 라인들 외에도 최근에는 연신내 쪽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들어오는 GTX 효과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도창에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이 서남권 쪽이 고도 제한 등등을 비롯해서 조금 재개발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동북권 쪽에서 보는 이런 자양동의 직주 접근성 이런 내용들 큰 지도에서도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광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지금의 서울의 정비 사업의 흐름들은 크게 무엇일까요? 자, 2가지입니다. 용적률을 같은 단위 면적당 예전에는 요만큼을 높여서 지을 수 있었다면 단위 면적에서 이제는 더 높게 더 많은 면적을 주면서 즉 단위 면적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번째는 뭘까요? 사업 기간의 공기의 단축이죠. 이 공기의 사업 기간의 단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소요 시간과 처리 기한들을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어때요? 상당히 단축된 것들을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은 크게 지금 광진구의 2040 재창조 플랜 그리고 맞물려서 지금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 구역 내에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 모아주택 개선안도 얘기가 되었죠.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200, 250%. 자, 종상향을 하더라도 사실은 용적률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상가나 기존 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거정비 사업의 흐름들에 대해서 보자면 인기가 있는 지역, 정보의 유통의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르게 유통이 되다 보니 그렇죠? 저희 시청자님들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가요? 더욱 상급지로만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이렇게 한강벨트와 연이어서 재개발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이런 광진구 같은 곳에 아직 미개척지, 미개발지인데 정주 여건과 개발의 흐름들이 갖춰져 있는 곳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형태들에서는 지금 오늘 보고 있는 큰 재개발의 틀, 용적률 완화와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까지 같이 보신다면 어느 지역을 좀 보아야 되는지 조금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자, 모아주택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자, 지금은 어때요? 다시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해서 용적률 최대 400%까지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용적률을 조금 더 세게, 그렇죠? 높게 주고 속도를 많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의 흐름을 읽어본다면 이전의 모아주택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로 자 이제 광진구 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기간을 줄이는 절차적인 병행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진구 내에서 몇 가지의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들 그리고 지금은 용적률 사업성을 많이 주고 속도감을 많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는 조합 설립하고 심의하고 시행,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착공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공기를 더 단축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심의가 통합 심의로 진행하면서 그냥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절차를 병행하면서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에 대한 것이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틀 안에
주거 정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 자, 관심 있는 지역, 인기 지역이 더욱더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광진구 내 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지금 움직이려고는 아직 초기 미개척지들도 이러한 형태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절차 병행에 따른 시간 단축을 함께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들 저희 시청자분들 빠짐없이 체크하시면서 이런 움직임들을 체크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지역과 지금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광진구 내 가격이 많이 오른 곳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초기 재개발 시행하고 있는 곳,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현재 동작구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둘 다 무주택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최초로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이제 실거주도 되지만 당연히 이제 투자도 좀 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또 강남으로 출퇴근 중이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네. 자금은 이제 전세금 8천만 원 정도에 모은 돈 2억 5천 정도 해가지고 한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좀 추천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대출을 좀 활용해서 3억 3천의 여유자금으로 강남에 출퇴근이 편한 곳에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 바로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실거주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럼요. 지금 3억 선에서 3억 3천 선에서 대출도 끼고 실거주를 고민을 한다.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자금이라면 전세로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살고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 자, 두 번째는 사실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보면 정비사업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고 정비사업 형태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자금으로는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많이 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빌라나 다세대 쪽으로 하지만 조금 쾌적하게 지어져 있는 신축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빌라 다세대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자금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현재도 어쨌든 빌라 전세 살고 있고. 그래요. 자, 빌라를 매수한다. 자, 빌라를 전세가 아니라 매수한다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빌라를 어떻게 사? 아파트 사야지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어때요? 입지가 중요하고 지금은 재개발의 흐름을 갖고 자양동, 잠실 이런 곳에 몸테크하는 이런 신혼부부들 적지 않아요. 굉장히 현명한 신혼부부들이시고 바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 경우에도 지금 3억 선에서 대출을 좀 받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지금 형태는 무리하게 아파트 형태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자양동 형태에서 이런 라인들에서도 신축 빌라들이 있는데 가격들이 프리미엄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는 앞으로의 가능성, 자, 강남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남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네. 그럼 강남 직장이면 강남에서도 그냥 강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 잠실 세내 3전에서 이 트리플 역세권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신축이나 준신축으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구역 내에서도 지금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형태 우리 구역 내에서 신축 빌라 형태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저희 세미나나 또 추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말씀 주신 두 지역 한번 임장도 다녀오시고 또 내일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